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교무기획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지금부터 교무기획부와 관련된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과 시간과 출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등교가 3월 4일부터 등교를 하셔야 되는데 등교 시간은 7시 50분이고요. 나이스 상으로는 지각 시간은 8시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중학교보다 5분 늘어나서 고등학교에서는 5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출석 인정 결석 중에 교회 체험 학습과 생계통,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또는 이제 교육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신청서를 내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생리통은 5월 1회 결석이 인정이 되고 지각조퇴 결과는 5월 3회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는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3일 이내에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고사 때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때는 결석이 하루이어도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적은 80%만 인정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내신 시험을 보게 될 텐데 그 시험과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절대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등급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5등급 그리고 A, B, C, D, E 주로 물론 과목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러한 평가 체계이고요. 지필평가는 총 4회 1학기 2번, 2학기 2번 총 4회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같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선원수령 평가가 작년에 비해서 5% 정도 확대가 돼서 25% 이상 그 비율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원수령 평가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 때 대부분 보통교과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학생부에 기재되는 부분은 원점수, 범업평균, 성취도 5단계,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A는 몇 프로, B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비율이 기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석차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리고 수강자 수가 같이 기재가 됩니다. 석차 등급 비율을 보시면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배인 지금 2학년과 3학년은 9등급 체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5등급 체계가 됐고요. 그래서 그 등급의 그 비율 그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1등급은 10%, 2등급은 누적 비율이 34%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로는 4등급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등급, 특히 이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등급의 폭이 넓어졌으므로 1, 2등급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1학년 큰 변화가 있어요. 작년과 재작년 최저 성취 수준 보장 지도가 부분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올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반드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생소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화면에 맨 마지막을 보시면 출석률 3분의 2 이상의 학업 성취율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모든 과목에서 출석률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학업 성취율이 성취도가 40%를 넘어야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교에서는 최소 성취 수준 보장기도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하시면 최소 성취 수준에 미도달할 것 같은 학생을 아마 파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과목별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러분들 3월 26일에 모의고사 즉 학력평가를 보게 됩니다. 거기서 좀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단은 예방 지도를 하고요. 그 예방
지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아까 선생님 말씀 드린 것처럼 학업 성취도가 40%가 안 된다. 그러면 보충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40%면은 그냥 뭐 100점 만점에 40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어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한 20점 정도가 성취도 40%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20점을 넘어야 20점을 반드시 넘어야 최소 성취 수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학점 이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충 지도를 국어 같은 경우 4학점인데요. 한 학점당 5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총 20시간입니다. 그래서 20시간을 아마 이제 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방학 때 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여러분들 방학 때 또 나와서 그거를 들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최소 성취 수준을 반드시 내가 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수업에 임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소 성취 수준이 그러면 학점 이수 인정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선생님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했죠. 과목 출석률은 3분의 2 이상, 학업 성취율은 4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먼저 학업 성취율이 40% 미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 C, D, E 성취도에 하나 더 추가해서 I, incomplete라는 그런 성취도를 만들어냈는데 그 I가 바로 성취도 40% 미만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I가 됐다 하면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그러니까 즉 보충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까 국어 같은 경우 20시간이라고 했죠. 국어,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이 4학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시간에 또 출석률이 3분의 2가 넘어야 돼요. 그거를 충족을 시켜야 성취도 2, 그러니까 I에서 2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충 수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들어야 성취도 2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준 하나 더. 과목 출석률이 3분의 2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추가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수업 일수만 3분의 2만 넘어도 진급이 되고 졸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1교시만 학교에서 1교시만 듣고 뭐 아파서 집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조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업 일수에 포함이 돼서 진급이나 졸업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을 다 3분의 2 이상 들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3분의 2가 안 됐다 그러면 보충 수업처럼 추가 학습을 들어야 되고요. 그 추가 학습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학생부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 예, 이렇게 이 학생이 근데 여기 보면 예시에 성취도 A죠. 이 학생은 성취도는 뛰어났지만 출석률이 부족해서 추가 학습을 받았고 그 추가 학습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학생부에 기재가 됩니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좋은 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추석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을 너무 못 봐서 이 과목을 그냥 안 듣고 싶다. 이수 안 하면 삭제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 보시면 국어를 들었는데 문학을 들었는데 학점이라든지 뭐 점전수, 성취도 아무것도 기재가 안 됐죠. 그리고 비구에는 미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이수 된다라는 점 분명히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학생부와 관련해서 이제 주요 기재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3년 동안 우리 덕원여고에서 성실하게 이제 여러 활동, 교육 활동을 하시면 그게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데요.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과세특기라고 하죠.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개세특,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예,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됩니다. 학생부 기재 내용은. 그래서 여러분들 계획 잘 하셔가지고 우리 학교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 총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일단 나의 진로와 진하게 맞는 학생부가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전공을 생각하는지 좀 확실하게 목표를 세우셔서 그 전공 적합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학생부 기록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 활동을 했다, 그런 것들이 잘 여실히 드러나는 그러한 학생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그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학생부예요. 학생부가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활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므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학생부에 들어갔으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교무기획부는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생부와 평가를 주관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교무기획부에 문의하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3년 동안 학교 생활이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생활안전부장을 맡고 있는 황성용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지켜야 될 여러 규정 중에 중요한 것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 및 복장 규정입니다. 두발은 탈색과 가발 착용은 금지합니다. 교표 명찰은 학교 내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교표 및 명찰 부착물을 붙여야 될 곳은 재킷, 그다음 니트 조끼, 카디건, 하복, 생활복입니다. 교복의 동복, 춘추복, 하복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복은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 재킷, 치마, 외투로 구성됩니다. 블라우스를 입지 않으려면 폴라티, 조끼, 재킷, 치마, 외투로 구성해서 입으면 됩니다. 춘추복은 블라우스, 넥타이, 조끼, 카디건, 치마로 구성이 됩니다. 하복은 블라우스 또는 생활복 상의와 치마, 생활복 상의와 생활복 반바지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런 형태가 기본이지만 동복, 춘추복, 하복은 시기와 관계없이 착용 가능하고 교복용 블라우스를 입으면 반드시 리본이나 넥타이를 매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생활복으로 지정된 후드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단 후드티 안에 의류는 자유롭게 입을 수 있으나 후드티를 탈의할 시 교복 규정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체육복은 체육 시간에만 착용합니다. 5번부터 7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 추위를 많이 타고 스타킹 착용이 불편한 학생들은 따뜻한 동복 바지 구입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 생활평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점은 벌점을 제한 상점이 20점 이상일 때 학기 말에 모범학생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벌점은 내용과 같이 많은 점수를 받으면 징계를 받게 되어 학교 내 봉사인 푸른 교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벌점 기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상점 기준표를 보시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벌점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교문 앞까지 승용차로 등교는 벌점이 5점입니다. 우리 학교는 진입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3개 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등하교 시간에 승용차가 교문 앞까지 와서 유턴해 나가는 경우 안전에 매우 위험합니다. 작년에 예고 3학년 학생이 유턴하던 중학교 학부형 차에 치여서 입시를 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학교 진입로입니다. 교문 앞까지 차로 등교해서 유턴해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삼거리 사진입니다. 이 삼거리에는 우리 학교 지킴이 선생님 두 분이 교통지도를 하고 계신데 등하교 시간에 차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통행하고 있어 매우 혼잡하여 절대로 승용차로 교문 앞까지 들어오지 말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삼거리 전에서 내려서 등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 진입로 쪽은 절대 차를 타고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벌점 규정입니다.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벌점은 매우 큽니다. 3번 사용하면 25점으로 푸른 교실의 징계를 받습니다. 교육활동 중 허락되지 않은 전자기기 사용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 학교는 등하교 시간만 복도까지 운동화 등 실외화 착용을 합니다.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절대 실내에서 실외화 착용을 할 수 없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운동화를 들고 나가서 밖에서 갈아 신고 실내로 들어올 때는 실내화를 갈아 신고 들어오면 됩니다. 실내화는 사물함에 보관하면 됩니다. 푸른 교실 이상의 학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이나 교사 지시 불이행 항목으로 벌점을 받은 학생,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학생은 모든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고 학생의 임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폭력의 예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중에서 사이버 폭력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재작년에 사이버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교육청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학생부의 폭력 내용이 기록되어 대학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폭력 발생 공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카톡이라든지 페북, 온라인 게임 등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SNS 사용에 대한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생 자치 활동, 학생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이 학생회에서 할 수 있는 직책은 전교 학생 전교 학생 부회장, 1학년장, 8개 부서의 차장, 학급의 회장, 부회장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하여 여러분의 발전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의 상담실인 위클래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 선생님이 여러분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은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생활안전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 만드시길 바라며 열정적인 도전과 배움을 통해 멋있게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원여고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육과정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표를 중심으로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OT 책자를 함께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책에서 11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네, 11페이지를 다 펴셨으면 펜을 들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에 함께 표시하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25 입학생 여러분은 핵심 키워드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2028 새로운 체제의 수능 응시입니다. 모든 면에서 첫 시행되는 학년이라 걱정도 되고 긴장도 많이 되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과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예정이니 학교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서 운영 중점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부에서 고교학점제를 맞춰 운영하고 있는 중점 사항입니다. 첫 번째, 학생의 수요 반영입니다. 선택과목 수요조사, 수강신청 절차 운영 등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러분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 잘 들어주세요. 공동교육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거점 학교부터 설명을 드리면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이나 전공과 관련한 심화 학습을 위한 과목을 방과 후나 주말을 통해서 이수하는 것입니다. 방과 후니까 여러분들 평일 저녁 또는 주말 토요일 오전 이렇게 이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1학년은 1학기 말에 2학기 거점 학교 안내를 첫 번째로 시작하게 되고 거점 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여러분들 졸업 학점 192학점보다 초과 이수가 가능합니다. 상위권 학생인 경우에는 거점 학교를 통한 추가 이수가 수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라인 학교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에 맞춰 온라인으로 수업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본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을 일과 시간 중, 이 부분이 거점 학교와 다른 점입니다. 일과 시간 중이기 때문에 1에서 7교시 사이에 이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 교육청 온라인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과목입니다. 본교 3학년은 올해 지식재산 일반, 국제경제, 인공지능 수학처럼 인기 있는 과목을 개설하였고 본교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도울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로학업 설계 지도입니다.
학생들이 진로와 연계된 학업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 있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당 1시간씩 진로와 직업 시간을 통해서 진로 진학 전문 상담 선생님의 수업으로 함께 진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변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은 졸업까지 교과 174학점과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 해서 192학점이 졸업학점입니다. 여기에서 평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평가의 별표 한번 쳐보실게요. 자,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상대평가 5등급으로 표기도 하고 그리고 절대평가인 성취도 ABCD 5단계 두 가지 모두 다 표기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1학년 입학생 268명을 기준으로 1등급은 10%이기 때문에 26.8 반올림하여 27등까지 1등급이 되도록 이제 저희가 1등급을 받을 기회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병기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채용, 예술, 교양교과, 과탐실,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아래 A, B, C, D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가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는 과목 안내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교과군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여러분 공통 과목은요. 같이 공통 과목 표기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모 박스 치었는데요. 이 부분은 1학년 과목입니다. 1학년 과목. 공통 과목은 1학년 과목이고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이렇게 1, 2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1, 2를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고 일반 선택 과목은 그 교과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진로 선택은 응용이 될 수 있는 난이도의 과목이고 그리고 융합은 심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을 2학년 때 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그리고 3학년으로 갈수록 융합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학년에서 물리학을 배우고 그 다음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진로선택 과목을 배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3학년에서 융합과학 탐구로 이렇게 저희가 발전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과목명도 굉장히 길어졌고 또 다양한 과목이 많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 부모님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3페이지로 가서 2025 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서 별표를 좀 쳐주시고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과 함께 조금 어려워 보이겠지만 입학생 교육과정 편제표를 부모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선생님이 1학년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학년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1학년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여기 숫자가 써있죠, 여러분. 4, 4 이렇게 써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1학년에서 공통국어 1이 4학점, 공통국어 2가 4학점입니다. 공통국어 1을 예로 들면 4학점이 뜻은 주당 4시간의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부분을 세로로 내려서 쭉 보시면 공통국어 1, 2, 4학점, 그리고 공통수학 1, 2, 4학점씩, 공통영어 1, 2도 4학점,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모두 4학점으로 대입에 반영되는 국영수 사과는 모두 4학점으로 집중 편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한국사 3학점,
체육 1, 2는 2학점, 그리고 음악 미술은 괄호가 있어서 궁금하실 텐데 학기제로 교차 이수를 합니다. 1학기 때 음악을 3시간 배운 학급은 2학기 때 미술을 배우게 되고 미술을 배웠던 학급은 2학기 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와 직업과 논리와 사고는 주당 1시간씩 편성해서 여러분의 진로 활동을 도울 예정입니다. 1학년 과목을 쭉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2,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도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2, 3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 궁금하시다고 하면 이렇게 2학년 부분에서 아래로 보시면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2학년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학년 때는 문학과 화법과 언어 배우는구나. 그리고 또 대수와 미적분언을 배우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으니까 이 표를 자세히 봐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2학년에서는 택 1, 2, 택 3처럼 여러분의 선택권을 많이 드렸는데요. 진로에 따른 수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1학기 말까지 어느 정도 계열을 확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2학기 때 2, 3학년에 배울 과목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학년 때는 딱 집어서 어떤 직업을 구체적으로 정한다기보다 공학 계열, 상경 계열, 국제 계열, 교육 계열처럼 계열 정도 정하시고 2학기 때 과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별 권장이수 과목도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과목이 많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3학년 과목에 대한 안내가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가지고 꼭 봐주시고요. 이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릴 것이고 그리고 또 교육과정, 리로스쿨의 교육과정 탭에도 학교 그 편제표를 실어 놓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수능은 9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로 평가를 하게 되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평가되게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영어과 풀어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을 텐데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이렇게 나오는 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는 절대평가로 평가됩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10단계나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음영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교육과정 안내 진로 설계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 계획서 작성을 계획 중이고 진로와 직업 시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번과 5번에 보시면 교육과정 및 선택과목 설명회와 학과 탐색 프로그램이 7월에 있는 학교 자율 주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부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런 안내를 다 받고 난 다음에 1차 조사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우선 1차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번에 있는 2차 수강 신청 및 확정입니다. 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있을 예정인데요. 이때는 2차 수강 신청은 최종이기 때문에 이전까지 부모님과 상의를 통해서 신중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2차 수강 신청 가지고 분반도 하고 교과서도 신청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절차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변경 절차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1월에 있는 2차 수강 신청에 수강 신청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교육과정부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학교 교육과정 자율주간 운영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1학점이 선배님들보다 1시간 축소되어 16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1시간은 학교 자율주간으로 한 주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학부와 교육과정부가 같이 협조하여 여러분의 수준 높은 생기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기 중에는 내신과 수행평가 대비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낼 텐데 학기 말 후에 이렇게 1주간 계획된 학교 자율주간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는 생기부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교육과정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창의체험활동부 정승원입니다. 올해 저희 덕원여고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요. 우선 저희 창의체험활동부에서는 여러분의 창체활동과 관련된 일을 담당해서 진행을 하는데 우선 신입생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5가지로 나누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목차에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은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 진로 속에 들어가서 이제 기재가 되는 사항으로 변동이 있어서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창예 수업으로 일주일에 1시간 진행이 됩니다. 근데 1학기에는 창예 수업에 원래 강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약간 변동이 생겨서 1학기에는 창의 독서 수업이라고 해서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기 화면에 보시면 진로 관련 도서 및 자료를 찾아 자기 생각을 창의적으로 글쓰기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나중에 결과 발표까지 하는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창의 수업을 할 예정인데 이때는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아 하실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상설 동아리 그리고 비상설 동아리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수요일 5, 6교시에 연간 8회 실시를 하게 되고요. 동아리 종합발표회 같은 경우는 7회차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동아리 발표회 때는 동아리 활동을 한 내용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발표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상설 동아리와 비상설 동아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동아리 활동에 대한 거는 또 추후에 여러분들이 입학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설명이 따로 있을 예정입니다. 우선은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한 동아리당 10명에서 20명 이하로 구성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상설 동아리는 비상설 동아리가 이제 모집이 이루어지기 전에 상설 동아리 모집을 하고 그 후에 다른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열어주시는 동아리, 다양한 동아리 속에서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 봉사활동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봉사활동이 1학년 같은 경우 조금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오늘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사는 여러분 옆에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학교에서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그리고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는. 그래서 옆에 표에 보시면 예를 들어 봉사활동 사전교육 같은 경우는 1, 2, 3학년 모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받게 되는 활동으로 이거는 공통사항이고요. 밑에 헌혈, 급식 도우미, 전산 도우미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하는데 따로 신청을 받고 밑에도 뭐 여러 가지 지역 연계 봉사활동, 뭐 남산 쓰담쓰담 등등 이런 활동들은 그때그때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주력적으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는 지금 표에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상설 공작소라는 이제 봉사활동인데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해서 이제 요거를 학교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는 활동으로 요 봉사활동에 관한 것도 봉사활동 사전교육 시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교육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거기 표에 보시면 1학기에 2번, 2학기에 2번,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자습실에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인데, 그것도 추후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도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 여러 가지 수업을 열어주시면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나 아니면 필요사항에 맞게 수강을 신청을 하셔서 학생들이 선택권을 여러 가지로 좀 열어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수업을 준비하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창체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방과 후 활동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여러분께 잘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즐거운 학교 생활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저는 1학년 학년부장 김장원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1학년 일반 담임교사를 이제 맡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 학년 현황 말씀드리면 저희 아시다시피 총 11개 학급이고요. 그리고 올해 지각자 지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각자 지도를 하는 취지와 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처음 올라와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나머지 3년이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자 목표입니다. 따라서 지각자 지도는 저희가 1년 내내 하게 되는데요. 지각자 지도 방식을 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는 지각자들을 따로 지각했던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따로 이제 뭐 훈계를 하거나 다른 어떤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방식을 좀 바꿔서 지각자들한테 지각 통계 자료를 지각자들의 담임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고 담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지각자 현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을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지각을 이제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시간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 신뢰, 그 다음에 성실성을 나타내는 큰 지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생활지도 측면에서 여러분 좋은 생활 습관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각지도를 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자기주도 학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일주일에 수요일을 제외하고 월, 화, 목, 금 중에 이틀 이상이라고 하면 2일, 3일, 풀로 했을 경우는 4일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틀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장소는 저희 열람실을 저희 학교에 있는 열람실을 배치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주고 지정 자석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은 이거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총 3차시인데 중간에 나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날에 신청했으면 웬만하면 그날은 다 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로스쿨이라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을 나중에 이제 가입하면 그것으로 이제 받을 건데요. 학생들이 1, 2, 3, 4치 중에 1차시만 신청을 하고 그냥 중간에 나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운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루를 하는 거는 일단 하루 단위로는 다 하게 된다. 그리고 최소 이틀 이상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을 계산해서 차시 기준으로 계산해서 70% 이상이다고 하면 자기주도 학습에 참여했다라는 내용으로 학생부를 한 줄 적어주게 됩니다. 뭐 대단한 스펙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줄 적어주는 활동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저희 1학년 활동 중에 방과 후 활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과 활동은 여러분 3월 중순부터 선생님들이 수업을 개설하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듣게 되는데요. 방과 활동의 취지와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학종 대비입니다. 물론 수능 대비 방과 수업도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학종에 여러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시켜주고 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이 방과 후 수업이거든요. 방과 후 수업이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하면 책을 선정해서 그 책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조별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일지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심사, 책을 읽다 보면 관심사가 생기고 더 알아보고 싶은 곳이 생기겠죠. 그런 주제가.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를 하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자기평가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서 나중에 학생부에 연계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밑작업을 하는 겁니다. 방과 후 수업 자체가 학생부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방과 후 수업 자체가 학생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밑거름이 되는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성수련회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성수련회는 저희 올해는 봄에 4월 7일 날 가게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 10월 달 가을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4월 달에 간다. 그래서 학기 초다 보니까 친구들과 좀 친해지기 위해서는 인생수련회 참석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참석 못한다면 학교에 이제 혼자 나와서 자습을 이제 3일 동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체활동 3일째 창체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게 됩니다. 그 학생만. 그래서 웬만하면 다 참석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학력평가 일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올해는 4회입니다. 작년 3회였는데요. 그래서 3월 달에 일단 3월 26일 날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학력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6월, 9월, 10월에 있습니다. 물론 첫 학력평가는 중학교 때 시험범위겠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학교에서 치러지는 시험이니만큼 열심히 좀 봐야겠죠. 왜냐하면 학력평가 시험이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중간고사 전에 여러분 학력을 측정하고 또는 장학금을 만약에 주게 되면 장학금을 여러분 주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도 역시 열심히 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년 특색 프로그램 운영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진학부장님이 하신 학종 설명회 오리엔테이션 잘 들으셨죠? 그때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죠. 1학기, 2학기 해서 9개 이상이 되는데요. 그것은 방과 후 수업에 하는 게 아니라 개인 구글 클래스룸을 통한 개인 과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걸 취사 선택해서 하는 개인 과제들이고요. 이 9개를 다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기의 관심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년 자체, 제가 운영한 학년 부장이 운영하는 학년 자체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이것도 희망하는 학생만 참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방과 후로 운영하기 때문에 방과 후로 운영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인데요. 일단 원서를 읽게 됩니다. 첫 번째, 마션이라는 우리가 이제 책을 이제 읽고 요거를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보고서를 최종 작성하고 학생부에 실어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를 방과 후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책을 여러분한테 그냥 알아서 읽어오세요 하기에는 스스로 읽기에는 너무 길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분량만큼만 같이 읽고 토론을 하고 보고서도 지도를 좀 하고 일지도 지도를 하고 자기평가서도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자율 특기사항 또는 진도 특기사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은 이게 방과 후 수업에 이 책을 원서를 읽는 걸 먼저 들어야 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주의사항입니다. 총 2개의 강좌를 개설을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최대 25명씩 2개 학급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방과후 수업이기 때문에 이건 비용이 발생하죠. 이것도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이 선택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학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방과후가 아니고요. 개인 과제로 하는 겁니다. 구글 클래스룸으로 취사 선택해서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겹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를 한번 좀 학생부 기록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학년 특수 프로그램으로 영어 소설 속 수학과학 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마션 소설 팀원들과 함께 2달여간 원서를 읽음 이렇게 하고 팀장으로서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팀원들을 격려하며 끝까지 도와주는 자세를 보임. 그리고 빨간색 부분을 좀 보면 이 학생이 이 소설에서 나온 커피에 대한 소재를 좀 주목해서 커피를 갈구하는 모습에서 착안하여 자기 관심사를 여기다 접목하죠. 실제로 인체에 카페인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카페인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주제로 실험 프로젝트를 실제로 자기가 실천을 해가지고요. 실험 방법으로 동네 한의원의 협조를 얻어서 커피 음용 전후의 결과를 실제로 실험을 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관심사와 주인공 소설 속에 나왔던 이야기를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있어서 학생부에 이렇게 실제로 적어주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생은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 여기 이제 배터리, 태양 전지에 대한 이야기가 화성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나오는데 요거와 관련된 장치들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자율 진로 특기 사항에 요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한 사례입니다. 요게 학생부에 그대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2학기 때 할 예정인데요. 모의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MBA 책에서 창업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읽고 요것도 실제 모의 창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방과 수업. 근데 1학기가 아니라 2학기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1학기 때 만약에 요게 마션이 많이 나오면 2학기 때 하고요. 만약에 마션이 학생들의 참여가 별로 없다면 1학기 때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BA 원서에서 창업 파트를 원서로 실제로 읽고 창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데요. 이것도 실제 기록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이 원서의 Value Creation 파트를 읽고 그리고 K-팝 애호가 중 중고거래 서비스 사업 아이템을 이제 실제로 구상해보는 창업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실제 학생부에 적은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학생도 창업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딥페이크와 관련된 창업 보고서를 작성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올해 1학년 학생들 재밌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그리고 또 입시에도 도움되는 활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많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학년 부장으로서 선생님도 많이 돕겠습니다. 네, 또 학교에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